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뉴스 제임스입니다. LA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는 이제 400명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제 코로나 감염 초기 단계 환자에게는 치료제를 나눠주고 스스로 복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이 카운티 내 CVS 20개 매장에서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우들랜드 힐스에는 손발이 묶인 엽기적인 남성 피살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한인사회가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한인 배우가 러시아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출신 미국 언론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어제 LA에서 열린 미국 비평가상 시상식에서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최우수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총기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20대 여성이 3살 된 아들의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받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300만 정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카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감염자들에게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코로나 감염 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았거나 치료제를 나눠주는 CVS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카운티 내 20개 CVS 매장에서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자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배포합니다. 12일 LA 카운티 보건국은 파이저사의 알약 치료제 팍슬로비드와 머크사가 만든 몰누피라vir을 카운티 내 CVS 약국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료제를 배포하는 CVS는 20군데로 보건국 웹사이트 ph.lacounty.gov/covidmedicines나 전화로 833-540-0473을 위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버라 페어 보건국장은 치료제는 감염 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효과가 좋다. 확진 시 감염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보험자이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도 감염 판정을 받으면 치료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국이 지정한 CVS에서 코로나 검사 예약을 한 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치료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팍슬로비드는 체중이 88파운드 이상 12세 이상만 복용이 가능합니다. 중증 간 질환, 중증 신장 질환을 겪는 경우 팍슬로비드 복용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팍슬로비드 복용 시 미각 손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누피라vir는 성인용 치료제이며 임신부, 모유 수유 중인 경우에도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처방을 받았다면 팍슬로비드의 경우 12시간마다 하루에 2번씩 총 5일을 복용해야 합니다. 몰누피라vir의 경우에도 12시간마다 하루에 2번씩 총 5일을 복용하면 됩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 환자 입원율은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537명입니다. 카플러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우들랜드 힐스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20220 벤츄라 블루바드의 한 건물에서 손발이 묶인 한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시신이 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도 함께 묶여 있었고 그의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목에는 목이 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올해 42세로 라킨타에서 온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없습니다. 네, LA 한인사회가 전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유명한 한인 배우가 러시아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한인들도 전쟁의 참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사회가 범동포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한인사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한인 배우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의 배우이자 연예인인 이 파샤가 러시아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 이르핀에서 시민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배우 파샤 리는 키이우 서북쪽 외곽도시 이르핀에서 시민을 탈출시키다가 러시아군의 폭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 파샤의 어머니는 자카르파티아 출신이고 아버지는 크림반도 출신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샤는 33살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재 매체와 함께 데드라인, 인사이더 등도 지난 7일 파샤 리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태생 소비에트 고려인 배우 파샤 리가 러시아 침략자들과 싸우다 폭탄을 맞고 사망했다. 그는 고작 33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배우, 가수, 진행자로 활동한 스타였던 파샤 리는 개전 후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에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샤 리는 지난 4일엔 인스타그램에 군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폭격을 당했는지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게시물엔 그를 추모하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버 채널로 한국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해군 특전단 출신 한국인 유튜버가 의용군으로 참가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는데요. 행방이 묘연해 사망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군의 외국인 의용군 180명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훈련기지를 공습해 외국 용병 약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한국 유튜버 이근 전 해군 대위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근 전 대위의 인스타 등 SNS가 며칠째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데다 앞서 그가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도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근 살아있나? 이근 부상이거나 사망일 확률이 높다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리오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장거리 정밀 무기로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즈 스타리치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와 야보리우 훈련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공습 결과 최대 180명의 외국인 용병과 대규모 외국 무기들이 제거됐다고 밝혀 이근 전 대위의 안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오는 외국 용병 제거는 계속될 것이라며 전투지역 파견을 앞둔 외국 용병들이 훈련 및 편성센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기와 군사 장비들이 해당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보리우 훈련장은 폴란드에 인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북서쪽으로 40km, 폴란드 국경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훈련장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군인들이 훈련을 실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참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군 전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것은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 언론인도 러시아군 총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신과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51세의 브렌트 르노 감독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13일 CNN은 이날 키이우 인근 이르핀에서 르노 감독이 러시아군의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안드리 네비토프 키예프 경찰서장은 이르핀에서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 한 명이 러시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기자 한 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비토프 경찰서장은 르노의 시신, 여권, 기자증 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키예프 경찰도 현장에서 발견된 르노의 신분증 등을 토대로 그가 뉴욕타임스 기자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르노 기자가 과거 뉴욕타임스와 일한 적은 있으나 현직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사망 당시 과거 뉴욕타임스와 일할 당시 받았던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르노 감독은 형제인 크레이그 르노와 함께 르노 브라더스로 활동하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집트, 리비아 등 분쟁 지역을 찾아 영상물로 제작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시카고 학교 내부 폭력을 주제로 한 다큐로 방송계의 플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바디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성명을 통해 르노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뉴욕타임즈에 재능을 기부한 감독이라고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입니다. 어제 센츄리3에서 미국 비평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배우 이정재가 최고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Critics' Choice Awards에서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남우주연상을 받아내며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정재는 미국 배우 조합상, 인디펜던트 스피릿 시상식 등에 이어 미국에서 또 한 번 연기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제 LA Paramount Century Plaza 호텔에서 열릴 제27회 Critics' Choice Awards에서 아카풀코,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루팡, 종이의 집, 나르코스 멕시코를 제치고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 Best Foreign Language Series를 받아냈습니다.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에선 이정재가 스털링 K. 브라운, 마이크 코들러, 브라이언 콕스 등을 밀어내고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드라마 시리즈 부문에서 아시아 국적 배우가 후보에 오른 것도 상을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정재는 수상자로 호명되자 무대에 올라 Oh my God, thank you God 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그는 영어로 오징어 게임을 사랑하고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넷플릭스와 오징어 게임 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정재, 정호연, 박혜수는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 시상자로 함께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해 말부터 고섬 어워즈, People's Choice, 골든 글로브스, 미국 배우조합상 등 미국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 글로브스에선 배우 오용수가 남우주연상을 차지했고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도 이정재와 정호연이 나란히 남녀 연기상을 받는 것과 함께 스턴트 앙상블상까지 받아내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파상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군에 의해 전면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6일 연방의회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국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물론이고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서부 지역까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총기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살짜리 아들이 쏜 총에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비극은 지난 12일 오후 시카고 남부 달턴의 Food for Less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로 낸 아이는 부모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앉아있다 차 안에서 권총을 발견하고 집어들어 갖고 놀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실타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엄마 데자 베넷의 목에 맞아 총에 맞은 이 20대 엄마가 숨졌습니다. 총기 소유자로 알려진 아빠가 체포됐습니다. 무책임하게 총을 관리한 일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을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클로로퀸, 이 코로나 치료제 특효가 있는 듯이 말했고 한인사회에서도 일부 무책임한 유튜버가 클로로퀸이 특효약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었죠. 브라질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클로로퀸을 전량 폐기한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 브라질에 제공했던 말라리아 약이 전량 폐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말라리아 약 클로로퀸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 2020년 말 미국으로부터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300만 정을 받아 이를 지방정부와 군부대 등에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들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브라질 남부 조인빌리시 등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받은 지방정부들은 최근 보건부에 잇따라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 군부대에 전달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도 상당량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환자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보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르셀루 게이로가 보건부 장관이 백신보다 말라리아 약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계속되자 게이로가 장관은 말라리아 약은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일부 환자에게 처방됐다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며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효능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이제 봄 기온이 완연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봄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와 함께 시작된다고 하죠. 17일 바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곳이 바로 시카고인데요. 시카고는 지난 토요일날 시카고 강 도심 구간에서 강물을 초록색으로 염색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시카고 강에 초록 염료를 푸는 것은 시카고시의 60년 된 전통입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아일랜드의 전통 축제입니다. 미국의 아일랜드 인구는 3,150만 명으로 아일랜드 인구의 6배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3월 17일에 열리고 있어 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기도 합니다. 초록색으로 물든 시카고 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머타임이 이어 어제부터 시작됐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내일 모레, 정말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돼 아직도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동차 시계를 고치지 않은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형차들은 시계가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아 직접 고치셔야 합니다. 자, 3월 14일 월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